일반적인 스케일링을 하는 게 치아를 파먹는다, 치아를 깎아낸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십니다. 파먹는다, 깎아냈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이가 시려져서 스케일링은 하면 안 돼.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치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스케일링, 충치 치료 이런 거 관련일 것 같은데요. 이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왜 이가 더 시려지나요?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스케일링이 뭔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치석을 제거하는 행위를 보고 스케일링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치아 주변의 구강 청소 관리, 입안 청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치석이라는 게 쌓이게 됩니다. 특히 치석이 많이 생기는 부위는 치아하고 치아 틈 사이나 왜 그런 부위 쪽이 양치 관리할 때 청소가 잘 안 되기 쉬운 부위. 특히 제 경험으로 보면 많은 분들 중에 다른 부위는 깨끗한데 유독 제일 심한 부위가 아래 앞니 안쪽. 아래 앞니 혀 닿는 쪽은 진짜 양치질을 할 때 이를 닦을 때 입술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는 유독 다른 부위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시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치석이 쌓여 있을 확률이 많다. 치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들이 쌓여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음식물 찌꺼기가 결국에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는데 그걸 왜 꼭 제거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잇몸 질환에 관련된 세균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석은 제거를 그때그때 잘 해주지 않으면 조금씩 커집니다. 이 치석이 커진 만큼 치조골, 잇몸 뼈를 녹이게 만드는 독소를 내뿜는 세균들이 엄청 많이 같이 살고 있다, 치석 안에. 그래서 이 치석이 특히나 치아 쪽이 아닌 잇몸 쪽으로 이제 한번 파고들기 시작하면 잇몸뼈를 녹아내리면서까지 쭉쭉쭉쭉쭉. 그렇기 때문에 치석이 생기지 않게 내가 잇몸 청소 관리, 구강 청소 관리를 잘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닦기 어려운 부위가 마침 잘 안 닦여서 치석이 생겨 있을 확률이 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때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줘서 치석을 없애줘야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치석 제거할 때 많이 시리고 제거하고 나서는 왜 시려지냐?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게 일반적인 스케일링을 하는 게 치아를 파먹는다, 치아를 깎아낸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십니다. 파먹는다, 깎아냈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이가 시려져서 스케일링은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조금 설명을 드리려면 스케일링 하는 기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치과 치료할 때 치아를 깎아내는 기구, 그리고 스케일링 하는 기구는 애시당초 아예 다른 기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충치 치료를 하거나 크라운이라고 하는 씌운다는 표현을 하죠. 씌우는 치료를 할 때는 당연히 충치를 제거하고 치아를 조금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깎아내는 기구 자체가 다릅니다. 핸드피스라고 해서 핸드피스 앞에 치아를 깎아내는 이 조그만한 버라고 하는 거를 달아서 실제로 충치가 먹은 부위 치아를 깎아내고 제거를 하고 다듬고 합니다. 하지만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기구가 달라요. 스케일러라고 해가지고 물론 끝이 살짝 뾰족하게 돼 있죠. 그게 회전을 하면서 치아를 깎아낼 수가 없습니다. 스케일링의 기본 원리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치석을 굉장히 미세한 진동, 우리가 초음파라고 하죠. 초당 굉장히 여러 번 떨림, 미세한 진동을 줘서 치석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기구.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치아를 깎여져 나가게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럼 미세한 진동으로 치석을 떨어뜨리는 기구인데 왜 하고 나면 치아가 시려질까? 여기에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치아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기다가 치아 뿌리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잘록해지는데 그 잘록해지는 경계 부위, 그 목 부분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잇몸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 목 부분이 노출이 되면 시린 거에 굉장히 약합니다. 전반적인 풍치가 와서 잇몸이 조금씩 가라앉은 분들이 찬 거 먹을 때 이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가 병원에 가면 특별한 문제 없다고 하는데도 찬 음료나 찬 음식에 시린 거를 느끼기 시작하는 데가 그런 거랑 다 연결이 돼요. 그런 목 부위가 스케일링 때 미세한 진동이 자극이 되면,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을 할 때 당연히 차가운 물이 나오면서 진행을 하니까 시림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스케일링을 해주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말씀을 해주시면 스케일러를 조금 멀리 댄다거나 방향을 조금 달리 한다거나 아니면은 스케일러 말고 다른 핸드, 손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그 부위만 조심스럽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부위에 굳이 치석이 없다고 하면 그 부위는 뭐 정말 가볍게 청소 정도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 스케일링을 할 때 시림을 느끼는 분들이 그런 이유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 부분은 안 그래도 차고 뜨거운 거에 예민하게 반응, 특히 찬 거에 시림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잇몸이나 잇몸살이나 잇몸뼈가 덮고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치석이 덮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했더니 이제 그 뿌리 부분이 노출이 돼버리는 바람에 스케일링을 하고 났더니 이가 더 시려졌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런 경우는 이 뿌리를 덮고 있는 백악질이라고 하는 얇은 층이 있습니다. 그 층이 스케일링 청소하고 뭐 할 때는 얇게 벗겨져 나가서 시림을 느꼈을지라도 이 백악질은 자연스럽게 또 조금 재생이 되는 부위,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림 부분이 해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그러면은 이 치석을 제거한 후에 이가 시린 게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나는 치석 제거를 안 하겠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치석은 뭐다? 세균 덩어리고, 이미 치석 제거한 후에 시려지는 이유도 치석 때문에 그런 거를, 그게 무서워서 치석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내 치아를 뽑아야 될 시기를 내 스스로 빨리 앞당기는 거다. 결국에는 치석이 요만큼한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다 커질 거니까. 그래서 스케일링을 한 후에 오히려 시려졌어요, 오히려 치아가 더 흔들림이 느껴져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 이유는, 원래 그랬던 치아가 치석이라고 하는 돌덩어리 같은 단단한 게 없어지고 나니까 시림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치아 사이사이를 어떻게 보면은 잡고 있었던 치석인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치아의 흔들림이 더 느껴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중년 이상 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치아 건강 관리는 스케일링입니다. 제 오늘 설명으로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가 조금 없어지셨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국민 대상으로 스케일링 항목을 넣고 있는 이유가 다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나라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케일링을 했더니 왜 치아가 더 시려지고 치아가 더 흔들리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제가 원인 그리고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거 전에 막고자 하는 게 스케일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상태에서 치석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스케일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